예, 오영주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의 기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정책 브로커 건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정책 브로커 질의 이후에 나이버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정책 자금 키워드 관련 유료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오인 문구, 현행 법령 위반 여부, 또 신고 접수 사항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17개 사이트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 광고 적발 및 소명하는 데 노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공공기관과 협의된 키워드하고 정책 자금을 검색 사이트에 맨 윗줄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중진공, 소진공을 정책 자금 누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올려주기로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키워드로 인한 공공기관 오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전 사후 모니터링 조치도 강화하겠다, 이런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민간에 이렇게 계속 맡겨 놓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약간 허지부지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부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게 뭐 민원사주 이런 걸로 아주 시끄러운 조직이긴 합니다만은, 이 조직은 방통위법 21조에 따라 가지고 정보통신법상 불법 정보, 뭐 인터넷 도박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또 청소년 보호법상에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 신고 및 심의 규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당한 제3자의 정책 자금 개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기부가 관련 법률을 좀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면은 이 방통위법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그 만들어 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먼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진공에서 제3자 부당개입법 그 연구 용역을 또 추구할 그런 계획에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장관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겠죠? 네네. 제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지금 네이버와는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진공과 중진공에도 불법적인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법률 문제도 챙겨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진공, 중진공, 융자사 모바일 전환에 관한 질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뭐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국감 현장에서 이 이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이 조금 크고 법인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제 공인 인정 문제가 있어서 모바일 앱의 한계를 지금 느낀다는 답변이 왔는데, 소진공은 법인이 아니고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바일로 한 48.2%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모바일 앱이 아니고 모바일 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PC 버전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진정한 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수요자 측면에서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지금 모바일 웹에 대해서 약간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그 과정 좀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늬만 공공기관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 다 임명권 가지고 계시죠, 기관장. 네. 그런데 이 기관은 장관님 임명권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그때 18년 당시에 출범할 때 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정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1대 때도 개정하려고 하다가 안 됐죠. 네. 그 이번에는 꼭 개정해서 제대로 이 조직의 리더십도 세우고 예산도 배정하고
조직이 원래 목적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장관님의 임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회장의 임명을 받으면 협회장의 의도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걸러내야 될 가짜 장애인 기업들 걸러내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의심되는 기업들 걸러내라고 통보를 해줘도 그조차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누적 한 500억 정도의 가짜 기업인들의 납품 현상이 있지도 않았습니까? 이거 반드시 좀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내년도에 입법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부처에. 예, 저희가 지금 장애인경제협회 또 센터들 좀 협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말씀 주신 대로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요. 법률 검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머님께 또 별도로 보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적정 규모와 가산금리 차등화 방안인데요. 뭐 지금 현재 규모는 내부에서 용역을 하시는데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도 뭐 같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산금리 차등화 부분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경시킬 걸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걸 보면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 방식보다 이제 우대금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신용 등급이 낮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최악의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 경우에는 저희가 공자기금으로부터 조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자금의 굉장히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가산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기금을 빌려와서 저희 쪽에서 안정적으로 소상공인들 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그 부분들 어려움들을 살피면서 정책 자금을 제공할 것인지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한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